네, 실적도 오늘 줄줄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매출과 EPS 예상 모두 두 종목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외에서는 엇갈린 흐름인데요. 나이키는 시간외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페덱스는 시간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분석도 계속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의 분석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은요, 뉴욕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5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잠시 후에 또 얘기 좀 해드리겠지만 예상보다 좀 CPI가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역시 약간은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슈퍼 실적이 나왔죠. 흔히 얘기하는 깜짝 실적 갖고는 뭔가 좀 부족한 슈퍼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을 끌고 갔고 기술주, 임의소비재 이런 것들 전체 커뮤니케이션 끌고 올라가면서 오늘 모처럼 나스닥 1% 넘게 상승하면서 S&P 500, 다우지수 이런 것들은 오늘 닷새 만에 일단은 반등이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반등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또 하나 의미가 있다는 기술적으로 보면 51선이 어저께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만에요. 오늘 다시 하루 만에 그나마 하루 만에 일단은 51선을 회복한 것은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CPI 잠깐만 언급해 드리겠는데 헤드라인 CPI가 있고 그는 CPI가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헤드라인 CPI는 2.7%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3.1%가 예상됐었는데 그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그런 CPI는 2.6%가 나서 3.0%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11월 그런 CPI 이거는 4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러면서 보다시피 그렇지만 이번에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뭔가 좀 왜곡됐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가장 중요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목이 이제 제대로 평가 안 됐고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왜곡이 됐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자체의 어떤 CPI가 큰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시각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엊그저께 나왔던 고용보고서도 12월치 고용보고서 나오는 내년도 1월 9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이번 물가도 이 11월치보다 12월에 발표될 1월 13일인가 15일로 나올 텐데요. 그때가 더 중요한 수치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 워치 툴에서도 일단은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수치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갖고 조금 들여다보면 3월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저께까지만은 거의 약간 비슷하게 했었지만 없었다고 보셔야 돼요. 조금 더 높은 것은 4월, 5월 이후였는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딱 보시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보다 어제보다 조금 났지만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있다 없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주시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움직였다기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았냐라는 생각하면 되겠고요. 금리나 달러 이런 것들도 큰 자체 오늘 움직임 자체는 없었고요. 금 가격도 워낙 이제 금리에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움직일 수 여유가 있는데 금 가격은 지금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어제에 이어서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금 가격은 여러분 다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10월 16일자가 우리나라 사상 최고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 시세요. 여러분 KRX 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자체는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과는 우리나라 아주 5% 한국 돈으로 따지더라도 5%에서 많게는 8%까지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금값 왜 사상 최고가 안 가냐 이런 분들은 그때가 상당히 왜곡돼 있던 금 시세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일선의 회복, 오늘 S&P 500 지수에 5일 만에 반등 참 반가웠고요. 그 CPI 물가 지표 굉장히 이번 주에 주목됐는데 물가가 둔화된 것은 좀 좋았는데 왜곡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 속에 내년에는 하드웨어보다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공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희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이트에서 함께 보시죠.
소프트웨어 주식 내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내년 넘어가기 전에 좀 공부해야 될 포인트인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맞습니다. 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지금 월가의 그 주요 IB들이요. 소프트웨어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크게 구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AI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엔비디아를 제일 먼저 이끌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이끌어갔고요. 물론 이제 물론은 최근에는 TSMC 같은 건 계속 사상적 효과 수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끌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 하드웨어 플러스 하이퍼스케일러의 시장의 주도 역이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은 올해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오히려 좀 떨어진 주식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비스나우라든가 세일즈포스 그리고 어도비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주요 그 서비스 기업들이요. 2025년에 물론 실적이 좀 둔화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실적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어도비 같은 경우가 20에서 27% 많게는 30%까지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한 것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이 떨어졌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많이 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구독도 하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썼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많은 것들을 진짜 해준다는 거죠. 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디자인을 예쁘게 하거나 이렇게 되려 그러면 어도비 같은 거 더 쉽게 하게 더 여러분 편하게 말씀드리면 포토샵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뭐 제미나이가 됐건 챗GPT가 됐건 다양한 툴을 인해서 AI를 통해서 말로 딱 해주면 잘 만들어주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죠. 편집 같은 것도 뭐 자동으로 해주는 솔루션들이 많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위 그런 하나하나의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던 기업들이 AI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해질 수 있느냐. 그런 녀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어도비랑 세일즈포스가 되겠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심하게 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금년 8, 9월에 많이 더 집중적으로 얘기 나는데 그래서 일부 좀 빨리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개별 기업들이 좀 망했다. 이제 그 종말이 왔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데이터도 그리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점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마이크로소프트만 먼저 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1위, 2위, 3위랑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4위였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은요. 근데 혹시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은근히 지금 바닥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좀 위로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하락 저지선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그림이라고 나오는데요. 네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 2위, 3위에서 지금 애플 같은 건 4조 달러씩 넘어섰고요. 애플과 엔비디아가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알파벳과 애플이 거의 붙었다가 약간 벌어지는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라가고 알파벳이 쉬면서 3위, 4위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요. 이 상태에서 시작되면 물론 누가 엄청 잘해서 그랬다고보다는 같이 뭉쳐 있는 건데 이 화면에서 보시면 거의 3조 차이가 없죠. 3조 6천, 3조 5천 900 뭐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요. 엔비디아랑 애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1위, 2위, 3위, 4위는 좀 내년 정도 돼야지 상반기에 돼야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붙을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붙었기 때문에 1위, 2위, 3위 사이는 하루아침에라도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4의 시대로 들어섰고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최근에 다시 보이고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순환매도 다시 올 수 있다. 그런 주장을 지금 다양한 IB들이 좀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싼 AI 주식에서 아주 비싼 오버밸류 돼 있다고 하는 하드웨어 일부 그런 주식에서 뭔가 좀 저평가된 AI 주식 특히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량주로의 순환매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해서 엔비디아로서 나와서 다른 소프트웨어 우량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일즈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5년간 시장 수익률을 지금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한 수준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보면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에이전트 폴스라는 거 얼마 전에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33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이런 AI 쪽에서도 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외부에서 AI가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장악할 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 전용 업체들이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가 원적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AI가 통합 AI가 잘하는 나라더라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야 되는데 그 학습할 자료를 누가 다 갖고 있느냐?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AI를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어려워질 거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일부 전해드렸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밑바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세일즈포스 그리고 어도비 그리고 앞선 코너에서 나왔던데 인투이트는 이제 터보텍스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엑센추어 하면 IT 컨설팅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이런 쪽 하는 쪽인데요. 엑센추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쪽 기업인데 올해 그림 보시다시피 큰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월가에서도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너무 좀 경시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 중에서 최고 선봉에서 있는 건 지금 팔란티어가 되겠고요. 그 외에 또 재미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하면 잘 이제 이해를 하시죠.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TSMC 뭐 다들 알죠. 삼성전자 알듯이 또 많은 사람들은 TSMC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을 종사하시면 잘 아시지만 보통 분들은 그걸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늘 말씀드리면 찾아보면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뭐가 있다? ETF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IGV라는 ETF가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Expanded Tech 소프트웨어 쪽에 중심으로 한 섹터 ETF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잠시 말씀드렸던 팔란티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비중으로 보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즈포스 그리고 잠시 전에 얘기했던 인투이트 그리고 엠노빈, 서비스나우, 오라클, 어도비, 팔로알토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주요한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집중해서 너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IGV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비슷한 거를 갖는 우리나라 AI 뭐 소프트웨어 이런 ETF가 국내에서 상장된 것들이 있거든요.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스타디해 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인사이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드웨어 쪽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꼭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그렇게는 좋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우량주 순환매로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 다 공부하셨죠? 예, 어도비,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스노우브레이크, 인투이트, 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어려우시다면 ETF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오늘은 밸런스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모, 테슬라, 로보택시 승자. 웨이모와 테슬라 로보택시 마켓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다기보다 저는 로보택시 자율주행 확장 유리한 거를 우리가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시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차종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제만 하시면 물론 가격이 아직은 너무 뭐 일시불을 하고 뭐 900만이 넘는다 하니까 비쌀 수는 느낌이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월 $100 뭐 정도 해갖고 지금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FSD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진행되면 만약 똑같이 한국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월 구독 언제라도 취소하고 한 달에 15만 원 FSD 쓸 수 있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해보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해볼 것 같거든요. 월 15만 원? 제가 보통 그때 운전 안 하지만 어디 지방을 오늘 가는 일정이 있다 그러면 월 15만 원 구독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FSD가 지금 현실에 와 있는 건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전문 유튜버뿐만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나름 뭐 이런 분들이 보통 분들도 FSD를 지금 해놓고 테슬라 이런 거 자동차 타는 거 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 강남 한복판 뭐 서울에서 뭐 전주까지 가봤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로보택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FSD도 사람을 전방을 주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순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사람을 안 태운 테슬라를 통해서 로보택시를 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웨이모는 다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이미 관광 여행 가셔도 또 재미삼아서 해보셨던 많이 제가 주위에서도 있는데요. 네. 여하튼 로보택시는 이제 그 현재에 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과연 누가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의 논쟁은 계속되는 거죠.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대표적인 것은
테슬라랑 웨이모로 나타나는 거죠. 웨이모는 이제 알파벳이 갖고 있는 거 되겠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웨이모는 이제 라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비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여기 들어가 장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 자동차 위에 엄청 큰 것들이 몇 개 이제 달려 있다. 이제 라이다 같은 거랑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테슬라는 그게 없고 테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갖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에 큰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현재까지 웨이모가 먼저 갔죠. 완전 무인 테스트를 먼저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그에서 늦었지만 테슬라는 압도적인 단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3만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만들면 거기다가 자기네가 버튼만 누르면 바로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웨이모는 아직까지는 단가가 10만 달러 이상. 그리고 현재 지금 움직이는 거는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짜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라이다라든가 장착이나 소프트웨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10만 달러 이하가 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앞으로는 5만 달러, 1만 달러 이하까지 얘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비용이 최소한 3에서 5만 달러가 장착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웨이모랑 테슬라랑 비교하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현재 순수 가치는 뭐 30달러건 50달러건 간에 별로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로보택시 그리고 FSD를 기반한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까지 하는 꿈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도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의 그 소위 12개월 예상 실적 PR이 뭐 250배다, 300배다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이익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170배, 180배로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요. 알게 모르게 테슬라 팔란티어가 테슬라는 200배를 다시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웬만한 주식 중에서 지금은 다시 멀티플로 보면 제일 비싼 주식이 됐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 유무에 따라서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판단을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알파벳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그 알파벳과 아마존이 미국에서 지금 주요 IB들이 계속해서 내년도 전망뿐만 아니라 투자 유망 종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일 많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알파벳과 아마존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여전히 그런 거 꾸준히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나오는 힌트들도 저희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요 IB들이 내년에 투자 유망 종목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종목의 두 가지가 구글 알파벳과 아마존입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밸런스입니다. 마이크론 깜짝 실적의 목표가 주요 상향입니다. 그 전날에 오라클 충격 때문에 참 의기소침해 있던 주가가 마이크론이 상승시켰죠. 일단 오늘 마이크론 주가만 봤을 때는 두 자릿수의 상승이에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때는 장중에 15%까지 올라갔었던 걸 기억하는데 여하튼 10% 넘게 오늘 상장 끝났습니다. 핵심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흔한 얘기로 하는 깜짝 실적으로는 부족했다.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가장 큰 거는 현재 진행되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닌 현재 진행되는 거에 대한 가이던스 이렇게 위로 상향시킨 거를 좀 특별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30% 이상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그 가이던스 자체가 엄청나게 기대 이상 나왔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CEO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자신감이 지나칠 정도로 엄청나게 자신감을 보여줬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2023년에 마치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엔비디아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스 마진이 전체적으로 50%, 60%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엔비디아 수준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버금가는 마진율을 보여줬다. 다만 이게 얼마까지 지속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번에 시장을 끌고 가는 기폭제가 됐고 뭐 언제까지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연말 시장이 정말 기대대로 훅 올라간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아마 기폭제가 되었을 가능성을 앞으로 뭐 보름 후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목표 주가는 최소한 14곳이 올려갔고요. 투자 의견도 최소한 한 군데가 올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